여러분, 찍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? 오늘 파트 7 연계형 지문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 보고 오시죠. 안녕하세요, 주아입니다. 오늘 찍을 영상은 파트 7 연계형 지문을 풀 때 어떤 선택지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, 이것을 상반기 토익 시험 결과를 보고 어떤 선택지가 많이 나오느냐를 제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. 이 분석한 걸 보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치실 때 정말 조금의 더 합리적인 찍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료는 해커스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. 해커스에 가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답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각 답마다 어떤 빈도로 나오는지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토익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정말 다 읽고 다 잘 풀면 너무 좋겠지만, 사람이라는 게 한정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, 그리고 그날 시험 컨디션과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101번부터 문제를 풀다가 176번, 그러니까 연계형에 들어가기 전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. 근데 그때 어떤 번호로 찍으면은 조금 더 좋을까? 조금 더 합리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찍으면 어떤 게 더 좋을까?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까 한 번쯤 봐주시고 약간 여러분의 시험 점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이 자료가 100% 믿으면 안 되는 게 매번 바뀌고, 여러분이 정말 읽고 푸셔야 되는 게 맞고, 이거는 이번 시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거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100%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냥 통계치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, 시험을 치시다가 내가 다 모든 지문을 풀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한 번쯤 찍으실 때, 마킹을 하실 때 생각을 하고 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 7월 14일이 시험인데 그 시험을 꼭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왕 시험 보는 거 그냥 한 방에 딱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름에 공부하면 너무 힘들잖아요.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되 정말 찍는 것도 실력인데 이 찍는 거 잘하셔서 꼭 많이들 고득점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분의 시험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.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거는, 저는 기출 문제 있죠. 천재 문제집과 그리고 LC, RC에 있는 5회분씩 나오는 문제 있죠. 그 15회 문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답 분석을 했었고요.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선택지를 저는 제가 시험 볼 때 찍었습니다. 그때의 선택지는 전 C였고요. C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, 제가 무조건 맹신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이걸 믿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한 번쯤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분에 대한 시험의 답을 가지고 왔는데요.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각 선택지마다 어떤 게 많이 나왔는지 딱 보실 수 있으세요. 뭐 C, A, C, 그리고 A, B 같이 A, B 공동, 그리고 D, A, D, C, B, C 공동, B, A, D 공동, C 이렇게 나왔는데,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76번부터 180번까지는 총 25문제인데 한 선택지로 찍었을 때 가장 많이 맞을 확률이 9개가 가장 많죠. 그때 이제 점수를 보면은 한 문제가 5점이라고 했을 때 45점을 건지는 거예요. 막 찍었을 때보다 45점을 건지면은 좋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 C로 찍었었어요. 196번부터 200번까지의 문제만 C로 찍었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되게 뭔가 골고루 나오려고 하는데 한 번씩 튀는 숫자가 있어요. 그게 9번 그리고 8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C란 숫자를 제가 분석한 1500문제에서 C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C로 분석했는데, 여기에서는 A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것을 보게 되면은 6월 15일, 5월 12일, 4월 28일 이때 176번부터 180번 문제가 3개나 A가 나왔어요. 보통 5문제 나왔을 때 A, B, C, D가 한 번씩 나오고 한 번 정도 중복이 되는데 3번 이상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아마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. 176번부터 180번까지 A가 3번 나왔기 때문에 A가 조금 더 빈도가 많아 보이는 거지, 저는
이거는 좀 약간 이번 연도에서 좀 약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마 답지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출문제집에 있는 답으로만 봤을 때에는 B와 C가 좀 많이 나왔지 A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2019년 2월 10일 시험에서 191번부터 195번까지 문제 중에서는 B가 3번 나왔네요.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.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총 연계형 지문에서는 5문제가 나오는데 A, B, C, D 중에서 선택지 1개만 중복이 되고요.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편해요. 물론 AA, BB, C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적고요. 그냥 AA, B, C, D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푸시다가 5문제 중에서 2문제의 답이 A로 나왔다. 그러면은 나머지 선택지를 푸실 때에는 A를 제외하고 푸시는 게 좋겠죠? 물론 이것도 100%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기형 지문 푸실 때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. 5문제를 푸는데 AA, BC가 나왔어요. 그러면 이제 한 문제가 남았죠. 근데 이 한 문제가 남았을 때 선택지가 A랑 D랑 헷갈려요. 그러면은 A보다는 D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. 그렇게 뭔가 찍으실 때에도 뭔가 좀 더 계산적으로 찍으실 수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각 선택지별 답의 개수를 한번 보니까 총 12회 동안 A가 좀 많이 나왔어요. 근데 2등이 C죠. 제가 분석했을 때랑 약간 비슷하죠. 올해 상반기에서는 A가 3번씩 나온 게 좀 많기 때문에 A가 지금 79번으로 많은데 C가 보통 제일 많아요. 그러면은 어떤 선택지로 찍으셔야 될지 나름 감이 오시죠. 그리고 1등수, 이 중복 포함해서 가장 많이 선택지가 나온 게 C가 총 5위로 많고 그 다음에 A가 4위로 많긴 한데 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176번부터 180번까지 첫 번째 연기 지문에서 3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너무 믿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너무 재미가 없죠.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180번까지 풀었어요. 또 다른 또 점수가 좀 잘 나올 경우에는 190번까지 풀었어요. 이렇게 뭔가 편차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찍을지에 대해서 뭔가 아직까지 말하는 그런 동영상이나 분석한 것들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찾아봤을 때 없었거든요.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시잖아요. 근데 처음부터 푸셨을 때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럴 때 이제 뭔가 더 촉박해지죠. 근데 내가 푼 지문이 175번까지 풀었어요. 근데 이제 25문제가 남았죠. 근데 어떤 경우에는 180번까지 풀고 또 어떤 경우에는 185번, 또 190번 이렇게 그날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남은 문제가 달라져요.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를 제가 준비해서 왔습니다. 보시죠. 아까 각 선택지별로 답한 걸 보면은 이제 A가 가장 많았으니까 A를 찍으면 좋겠지만 저는 C라고 했죠. C로 찍으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아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연계형 지문을 다 풀었다. 그러면 이제 181번부터 200번까지 20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C가 제일 많아요. 그렇죠? 그리고 186번부터 200번까지 또 C가 제일 많고 191번부터 200번까지도 C가 제일 많아요. 근데 196번부터 200번까지는 B가 제일 많네요. 뭔가 다르죠? 저는 4월 28일날 시험을 마지막으로 봤어요. 그때 900점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결과를 보면은 맨 마지막 지문을 못 풀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저는 앞에 있는 3문제는 풀고 뒤에 2문제를 남기고 다 풀었거든요. 뒤에 2문제는 정말 그냥 찍었는데 저는 C로 찍었어요. 왜냐면 저는 C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C로 찍었는데 2문제 중에 1개는 맞았다고 할 수 있죠. 이걸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시험을 칠 때 정말 나름 잘 풀었다 생각을 했는데 다 풀지는 못해가지고 좀 약간 아쉬웠어요. 그러면서 맨 마지막 2개 지문은 C로 찍었으니까 답을 비교해보자 해가지고 해커스에 와서 보니까 CD인 거 보고 나름 안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찍는 것도 정말 분석을 잘해서 갔더니 저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시험을 치시다가 여러분께서 196번부터 200번까지 남았다. 한 지문만 딱 못 풀었다.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B예요. 그리고 그 다음 번째가 이제 D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찍어야 될 때 이때까지 통계치로 봤을 때 좀 정답률이 높더라 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냥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찍는데 조금 더 성공적인 확률이 있는 걸 찍는 게 더 좋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
각 문제를 푸시다가 정말 열심히 문제를 푸시다가 시간이 없을 때 그냥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뭔가 공감이 가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단순히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조금 더 높으셨으면 좋겠어요. 영어를 정말 잘해서 토익을 잘 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 당일에도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시험을 보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풀 컨디션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때 이제 잘 찍으셔야 되는데 조금 더 여러분의 찍는 거에 있어서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다가오는 시험에서 꼭 잘 찍으시고요.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토익 성적을 잘 받고 나서 올려도 되니까 토익을 공부하실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시험을 치실 때에는 조금 합리적으로 찍으시고 점수를 잘 받고 영어 실력은 그 이후에 뭐 회화나 또 다른 것들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